이번에 PA 게임 시리즈가 새로 시작하고 러닝 타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.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은 한 편이 엔간한 영화보다도 더 길어요. 1편이 1시간 45분, 2편이 1시간 51분, 3편이 4시간 2분, 4편이 3시간 45분이에요.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마지막 회는 뭐 거의 한 5시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. 이렇게 러닝타임이 긴 게 PA 게임이 처음이 아니긴 해요. 예능이 이렇게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긴 러닝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? 그걸로 화제가 됐던 거가 제가 처음 기억하는 게 환승연애 때였어요. 초반에는 한 80분 정도였는데 회를 갈수록 길어지더니 거의 마지막 즈음 가서는 한 회가 3시간짜리?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TV에서 제공되는 컨텐츠가 주였던 시대에는 각 컨텐츠마다 예상되는 그런 러닝타임이 있었거든요. 드라마 같은 경우는 60분을 기준으로 뭐 90분까지, 예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보통은 한 60분 내외 정도로 나가던 게 1시간 반 정도가 기준이 된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부터 우리가 정해져 있던 그 틀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죠. 유튜브 위주로 올라온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10분 내외, 20분, 길어도 30분 안쪽으로 되는 반면에 이런 OTT 오리지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반, 2시간, 방송은 정해져 있는 우리 시간이 있어서 그 맞춰서 제공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대충 예상이 가는 시간이 있었던 반면에 OTT라든가 유튜브 같은 웹 콘텐츠는 그런 광고라든가 외부 영향을 받을 요인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각 콘텐츠에 맞게 그 콘텐츠를 가장 재밌게 소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약간 변형이 됐고, 그렇다 보니까 좀 다양성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방송쟁이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, 왜냐면은 제가 일을 할 때 프로그램이 처음 이제 채널 내에서 편성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기로 정해지면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러닝 타임 어떻게 돼? 분량 괜찮아? 뭐 늘려야 돼? 줄여야 돼?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이게 초반에 아이템을 선정할 때부터 촬영을 할 때, 그리고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을 할 때 제작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량 문제, 러닝 타임 문제란 말이에요. 이게 요즘에는 TV 편성도 잘 안 찾아보시죠? 저 어릴 때는 항상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봤었거든요.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,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몇 시에 하는지를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됐거든요. 그때 안 보면 못 보거든. 그래가지고 그 이 TV 편성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단 말이죠. 이 TV 편성표라는 게 그냥 짜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각 방송사에 그 편성팀이 따로 있어요. 그 편성팀 분들이 이 우리 방송사에서 지금 틀어야 되는 컨텐츠, 그리고 타 방송사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맞게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계산하에 이게 정리를 해놓은 게 그 편성표란 말이에요. 이게 은근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 계산 하에 만들어진 거거든요. 주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후 5시부터가 이제 프라임 타임이 시작이 돼요. 그때 어떤 걸 제일 먼저 트느냐? 5시서부터 8시까지는 예능을 틀어요. 밥을 먹으면서 각자 좀 같이 TV를 본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째핑되고 있는 채널들을 잡으려면 온 가족이 무난하게 다 만족할 수 있는, 편안하게 재밌게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배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가족 중에 일부만 좋아하는 컨텐츠 이런 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컨텐츠는 좀 선택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. 뭐 채널권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쥐고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온 가족이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재밌는 컨텐츠들을 넣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재밌는 컨텐츠라는 거는 그 시대에 따라 좀 달라졌지만 보통 2000년대에 넘어서부터는 예능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전드 예능들 있잖아요. 그 거의 다 대부분 주말 예능이었어요. 무한도전, 1박 2일, 패밀리가 떴다. 그 옛날로 올라가면은 뭐 동고동락, 엑스맨, 뭐 산장 미팅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그 뒤에 8시서부터 한 9시까지는 드라마. 그 다음에 9시에서 10시까지는 뉴스가 나오게 되고 아이들은 자. 애들은 떠나가. 그러면 11시서부터는 뭐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 혹은 예능이더라도 조금 약간 성인을 위한 예능,
그런 것들이 방영이 됐었죠. 주말에 5시에서부터 12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딱딱딱딱 그 시간대별로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컨텐츠의 종류가 있잖아요. 생활 패턴을 분석해가지고, 그리고 그 패턴에 맞게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짜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걸 TV 편성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.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보통 편성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 그것부터 알려줘요. 너네는 컨텐츠 특성상 무슨 요일에 몇 시대 틀어질 것이다. 그거에 맞게 듀레이션, 자꾸 이게 방송용으로부터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듀레이션은 최소 몇 분부터 최대 몇 분까지니까 그거에 맞게 제작을 해라. 이런 식으로 초반에 프로그램을 막 만들기 시작할 때 그 가이드라인이 와요. 그러면 제작진들 그걸 파악해가지고 만들게 되거든요. 똑같은 예능이어도 주말 예능 5시랑 오후 11시 이후에 성인용 예능이랑은 또 되게 다르잖아요, 성격이. 그러니까는 그거에 맞게 이제 우리가 배치가 되면 그 배치에 맞게 또 우리 앞과 뒤에 또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부여받은 그 시간에 맞게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방송사에서 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건 거죠. 이 편성표에 맞게 러닝타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광고가 붙어요. 근데 이 광고가 방송사의 주 수입원이었거든요. 온갖 회사에서 방송사에다가 광고를 넣는단 말이에요. 심지어 인기 많은 프로그램 프라임타임 되는 광고 단가도 비싸요. 그래서 방송국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었고, 그리고 이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게 프로그램이 이게 정량화돼서 이런 사람들의 라이브 패턴에 맞게 스케줄이 짜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광고하고 싶은 거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더 적절하겠다. 우리의 주 타겟층이 이때 보니까 우리 이때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좀 그 판단해서 이렇게 광고를 넣으니까 이 편성표가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죠. 방송국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표인데, 문제는 이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기에 우리 걸 갖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좀 생겨요. 예를 들면 어떻게 촬영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회차가 좀 재밌어서 길게 나왔어. 흐름상 이거를 쪼개서 2회로 내면은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. 그래서 우리는 이 회차를 조금 더 길게 해서 내고 싶은데 이미 앞뒤에 약속된 광고와 그 계산되어 있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많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컨텐츠를 틀 수가 없어요. 우리를 어쨌든 그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에 맞게 어떻게든 이거를 그 시간 안에 맞게 좀 늘리든 줄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순수 재미도만 생각했을 때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는 건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 때부터 촬영하고 막 후반 작업할 때까지 계속 불량불량 거리고 있는 거예요. 저희는 이제 그냥 컨텐츠의 재미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분량에 맞게 완제품 만들어낼 수 있는가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, 그래서 분량에 맞게 재밌게 만드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하게 되는데,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가 이게 아이템을 담당하는 정도 연차가 되고 방송을 만들고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 분량의 중요성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. 그래서 저는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짜고 뭐 하고 할 때 버린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좀 상대적으로 약한 컨텐츠, 메인 이야기들이 있으면 메인들을 살리고 분량을 좀 줄이거나 늘려야 되는, 전체적인 길이를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메인 이야기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서브 아이템들을 좀 약간 항상 타임테이블에 넣어놨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것부터 건드려가지고 전체적인 듀레이션을 조절했던 경우가 많은데, 이게 단점은 그러면 촬영이 너무 빡빡해져요. 하루 종일 찍고서는 이것만 내더라, 왜 나가지도 않은 거 찍는지 모르겠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, 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. 방송국에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안에 이걸 갖다 넣어야 되니까, 그러면 이제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부분도 찍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걸로 이제 가감을 더하면서 이게 분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 거죠. 이게 이제 어른의 사정인 건 거죠. 오리지널 OTT를 만들면 분량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해도 되니까, 뭐 거기도 계약을 했으니까 뭔가 분량에 대한 생각은 해야겠지만, 적어도 우리 프로그램에 할당된 광고라든가 앞뒤 프로그램의 그 편성 시간 때문에 그거에 압박을 받으면서 이 분량을 지켜야 되는 문제는 없잖아요. 그 러닝 타임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하니까 이번 컨텐츠의 순수 재미도 이번 컨텐츠에 맞는 러닝 타임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, 뭐 어딜 가나 어려움은 있는 거니까. 제가 OTT 프로그램을 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순수 OTT 오리지널이 아니고 TV 방송국
방송국어 같이 연계돼가지고 OTT하고 방송국어가 동시에 트는, 그러니까 사실상 OTT는 이 방송을 트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거지, TV 방송을 만드는 건가 진배 다름이 없는 팀에서만 일을 해봤어가지고 그쪽 팀의 고충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, 항상 컨텐츠 만드는데 러닝타임을 쫓기고 신경 쓰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 하나는 덜어서 좋겠다라는 그냥 짧은 생각을 하는 건 거죠. 그러면 또 그런 생각도 들기 들어요. 60분짜리 드라마도 못 보겠어가지고 30분 미드폼으로 줄어들고, 쇼츠 릴스가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팍 터지는,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컨텐츠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더 자극적이고 더 즉각적인 컨텐츠가 유행을 하고 있는 한국에 어떻게 사람들이 4시간짜리 웹예능을 보고 있지?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? 사실 저도 이제 본방을 챙겨서 길게 보는 건 못하겠어가지고 쪼개 본다든가 그 클립 위주로 소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꾸역꾸역 피해 게임은 4시간 다 봤거든요. 그날 하루에. 근데 또 그게 괴롭지 않아. 봐지거든. 봐진다라는 거는 나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볼 수 있구나. 요즘에 사람들이 다 이게 짧은 쇼폼이 길들여졌다고 하지만 보겠다 마음 먹으면 또 긴 거 볼 수 있구나 또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. 이게 왜 봐지는가?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또 해봤는데, 이것도 컨텐츠 유행 흐름이 달라졌는데 이 달라진 흐름과 이 문법과 긴 듀레이션이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은 좀 길게 소비하는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에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컨텐츠에 대한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. 이 러닝타임조차도 그 다양성의 일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나 OTT 오리지널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리얼리티가 굉장히 많죠. 이 리얼리티의 미덕은 이제 자연스러움이잖아요. 극한의 자연스러움, 실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움에 대한 찬양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반면에 옛날에 그 TV 예능 같은 경우는 명확함에서 오는 재미를 더 집중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지금 TV 예능 스타일을 그렇게 2시간, 3시간 만들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만들면 못 볼걸요? 리얼리티 예능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때로 보면은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저런 대화까지 왜 다 보고 있지? 저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,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리얼리티에 사람들이 원하는 극강의 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건 거거든요. 이거를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걷어내면 이야기가 뚝뚝뚝뚝 끊기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리 자연스럽게 붙여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뭔가 이 대화가 손이 대져 있다, 앞뒤 얘기가 뭔가 잘렸다,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. 인위적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거지, 예능적인 편집인 거거든요. 이 재미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딱딱딱 잘라내고, 옛날에 신서유기가 극강의 그런 예능적인 편집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. 막 출연진이 막 얘기하고 막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게 인위적인 거거든요. 리얼리티에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리얼리티라는 맛이 떨어져 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냥 내가 이 얘기를 왜 보고 있지 싶을 정도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도 그냥 보고, 어떤 커플이 사랑 싸움 하는 거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계속 쭉 보고 있게 되고, 그런 식으로 좀 길게 이 사람들 감정 흐름을 실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게 쭉 풀어나가는 건 거예요. OTT 나름대로의 그 예능적인 그 편집 방식인 거죠. 그게 이제 OTT 유행이라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거고, 러닝타임에 항상 쫓기는 제작진 입장에서 제약이 없이 길게 만드는 컨텐츠랑 함축적으로 제한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 중에 뭐가 더 쉽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둘 다 어려운 거거든요. 기가 기예요. 결국에는 컨텐츠는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그 사람들이 이 컨텐츠 안에 계속 머물러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, 결국에는 길든 짧든 모든 컨텐츠 만드는 과정 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물리적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일하기도 했고 제 주변에 뭐 친한 동료들이 일했던 것들 얘기하고 많이 듣잖아요. 그런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후반 작업만 놓고 보면은 제약이 없는 거? 롱폼이 확실히 더 힘든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OTT 오리지널, 특히나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촬영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. 한 일주일에서 뭐 길어봐야 한두 달 이런데, 실질적으로 그 촬영 후에 후반 작업 들어가는 기간이 촬영 기간의 2배, 3배가 넘어가요. 진짜 짧아도 3-4달, 길면은 6개월이 넘어가게
후반 작업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 후반 작업이 촬영본을 싹 뜯어가지고 다 보면서 그걸 이야기에 맞게 뭐 그 정리하고,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리얼함이라는 게 뭐 어떤 커플의 사랑 싸움이라든가 뭐 서바이벌에서 누구 어떻게 뭐 전략을 짜고 이런 과정들을 그냥 크게 편집 없이 그들이 그 현장 상황에 있었던 일을 쭉 보는 것 같지만, 실제로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 이야기 중에서도 골라낸단 말이죠.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 건지 그거를 이제 다 골라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흔들리면 안 되고,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길면 길수록 정신을 까딱 잘못 놓으면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, 실제적인 편집 시간도 길기 때문에 좀 더 제작하는 거에 더 어려움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쇼폼 같이 좀 되게 짧은 것들은 딱 그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, 전체적인 그 길이 자체가 짧으니까 계속 트라이하고 수정하고 하고 좀 빨리빨리 피드백을 하고 할 시간이 좀 많은데, 롱폼은 그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면서 회의하고 시사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, 또 그거 하나 수정하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. 대신에 OTT 프로그램은 이게 편집 시간을 길게 가지니까 완성도를 높일 시간이 확실히 더 있어가지고,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의도한 대로 완벽한 컨텐츠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쪽에서 놓고 본다면 OTT가 좀 더 나은 것 같고, 약간 장단점 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결국에는 보면은 롱폼이고 미드폼이고 쇼폼이고, 애초에 방송 잘 만들고 컨텐츠 잘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 잘 하더라고요. 러닝타임이라는 거는 제작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. 생각보다 더.